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장하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최준열 선배님을 모시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85회 최준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효가공식품과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생물학은 무슨 일을 하는 학문인가요? 생물학이란 기본적으로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를 위해서는 단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로서 세포를, 유전체의 기본 단위로서 유전자, 그 다음에 생물 종의 생성과 멸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진화를 설정해서 생물의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중에서도 생명체의 물리적 구조나 화학적 과정, 분자적 상호작용, 생리적 메커니즘, 종의 발생과 진화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는 종합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럼 정말 생물만 들어가면 어떤 학문인지 다 되는 그런 학문이네요. 생물학 자체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요즘은 융복합의 시대니까 다른 학문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생명 현상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인간도 생물의 한 종이기 때문에 생물학이란 건 결국은 인간에 대한 속성을 알아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다른 학문보다도 사람과 생활과 훨씬 밀접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하는 연구와 또 지식의 검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바로 실용화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즉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생물학은 인간과 같이 발전한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생물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셨나요? 제가 장하경 학생하고 똑같은 시절에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생물학을 공부할 때에는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기 과목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히나 융복합의 시대를 맞아서 생물학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이라든지 유전학, 전산학, 분자생물학 등등 갖가지 학문들의 그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혼자 연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다른 학문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없잖아 많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혼자서 자기를 배양한다는 점, 그 점이 없지 않아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도 생물학은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굉장히 암기 과목이라는 평가가 아직도 많이 팽배한데, 참 사람들이 그 전보다 생물학의 이 융합과 복합을 통해서 다른 학문과 융합하는 점, 이런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학문이라고 하면은 할수록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연과학은 그런 면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길 원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린봉과 아중리에서
곤충을 잡으면서 앞으로 내가 커서 곤충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브르 곤충기를 읽으면서 벌의 생태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고 쇠똥구리의 생태를 읽으면서 쇠똥을 찾아 돌아다녀 보기도 했고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그 곤충학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관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생물학을 내 전공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대학 진학할 때 농생물학과로 진학해서 현재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 참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곤충도 많이 잡고 막 개미도 잡고 그랬는데 저도 선배님과 닮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물학과 관련되어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폭이 넓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윈이나 플레밍 또 개미를 연구한 E.O. 윌슨이라든지 여러 훌륭하신 연구자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생물 간의 연구를 소통할 수 있게 학명을 만들어준 린네가 가장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58년에 린네가 시스테마 네이처라는 저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서로 연구 결과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린네 저술을 통해서 이명법이 발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 간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현대 생물학의 발전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와,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하셨네요. 그분은 생물학을 말을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통역가, 그런 언어 체계를 구축하신 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탑을 해결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생물학에 있어서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신가요? 좌우명이라면은 항상 곁에 두고서 생각해보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저로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경을 가지고서 제가 모든 그 정보들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경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만의 맞춤형 안경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내가 보다 폭넓게 사물들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 말 참 좋아하는데요. 참 세상에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바른 정보와 아닌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 아는 것, 그게 참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생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속성은 과연 왜라는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식물, 동물 등 생물의 생명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의문을 갖고서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끈기 있는 학생이라면 생물학을 잘 할 수 있는 속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물이나 화학 같은 기초 자연과학 분야에 적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좋은 생물학 연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역시 아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왜라는 일단 발단부터가 중요하겠죠. 동기가 참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생물학과 다른 학문을 연계해서 연구나 작업을 하기도 하나요? 학문이 발달하면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관심이 많은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분자생물학 공부가 제일 먼저 필요한데요.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유전자의 서열을 밝혀낸 다음에 이들의 그 개통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학에 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로서는 통계만으로 그 통계만으로 다시 하고 싶은데 그냥 이 부분부터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질문. 예, 아, 예, 네. 죄송합니다. 학문이 발달하면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자생물학 연구가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서열을 밝힐 수 있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밝혀진 그 유전자의 그 서열 정보를 가지고 개통수, 결국 생물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개통수를 파악하려면 통계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각각의 유사성을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아주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에 대한 또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라면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관련 분야의 그 연구자들하고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야 간 협업 연구가 더욱 필요해진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공룡도 참 좋아해서 공룡 개통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런 연구를 위해서 다른 학문들의 백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든든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생물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물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학의 역사라고 하면 상당히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복잡한 문제는 하나씩 단위별로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의 기초 분야부터 얘기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양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위해서 기초를 세워준 린네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미생물의 세계는 16세기에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베누크가 미생물을 처음으로 관찰하게 되고 로버트 후크가 세포, 셀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죠. 그때부터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전학에 관해서는 19세기에 멘델이 처음 유전 법칙을 발표한 이래 왓슨과 크릭의 그 DNA 구조 제시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유전자 암호가 해석되고 해독되면서 최근에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해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과학자 두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퍼 카스나인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는 유전자를 앞으로 조작할 수 있는 멘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19세기 말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표한 이래 유전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말에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제안하게 되었고 그 이후 수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생물의 유전체 전체를 해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인간에게도 적용돼서 인간의 모든 유전체 정보도 해석된 해석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수상자로서 여성 두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발표한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조작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쁜 유전자는 유전자 수준에서 제거하고 좋은 유전자는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 연구라든지 발효 연구라든지 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성과들이 생물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학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생화,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병리학이라든지 식품공학, 생물공학 등으로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얼마 전에 사랑니를 뺐는데 정말 아팠는데 이거 참 기술적으로 유전자 단계에서 이 사랑니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온다면 참 인간들이 살면서 안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국은 진화 과정에서 사랑니는 뭐 퇴화된 그런 형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사랑니를 나게 하는 유전자를 아예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치과 선생님들이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이런 생물을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후폭풍이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생물학의 세부 분야들 중 가장 매력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전공인 분류학 분야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흥미롭지만은 생활에 이용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유전학 분야라 할 수 있는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생물의 내적 반응을 조절하는 미생물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생물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해서 참 어느 하나 찝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매력적이고 다 재미있을 것 같은 학문들이라. 네, 그럼 생물학을 전공해서 어떤 직업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생물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기초적으로 식물학자나 동물학자, 그다음에 저 같은 곤충학자를 들 수 있겠죠. 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공무원 연구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연구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자격증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식물의사, 그다음에 유전공학 연구원 같은 그런 직종부터 크게 보면 의학이라든지 수의학, 식품학, 환경공학 등 넓은 범위까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생물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참 행복한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 혹시 생물학을 공부하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취미 같은 게 있을까요? 생물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연과 호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탐조, 그다음에 사진 찍기, 또 뭐 수석,
이외에 뭐 곤충 수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취미를 가진 동료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막 어릴 때처럼 뛰어다니면서 곤충 잡고 이러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직업을 직업이면서 취미로 가질 수 있다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점차 아,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이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생물학을 공부하신 이후로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달라지신 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생물이라고 하면 결국 그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보면 모든 일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정보들이 뭉쳐서 다양한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도 생물처럼 살아서 일정한 법칙으로 정형화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없고 이것이 바로 생물체의 속성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한 분야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 다른 분야도 이렇게 다 통찰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끝으로 생물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이 가장 첫 번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연과학을 하면서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앞서서 생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목적이나 결과물에 집착만 하다가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과물들이 얻어졌을 때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학문의 길은 상당히 외롭고 힘듭니다. 때로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굽히지 않고 곧게 나갈 수 있는 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융복합의 시대라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려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료 연구자들을 만들고 또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충실하면 다양한 분야에 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만사부려튼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준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매일 헬멧을 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그 강력한 안경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해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정보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기의 안경을 만들어서 세상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후배님들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물학 분야의 최준열 선배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선배님 감사드립니다.